당신은 왜 투자를 하십니까? 주식 유통시장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더 이롭게 하려고 하거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계좌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리로 치면 그게 메인 요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밑반찬에 손이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심지어는 감정적인 쾌락이나 고통을 즐기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정말로 사회를 이롭게 하거나 자신이 이룬 부를 기부하고 싶다면 주식 투자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럼 돈을 대체 얼마나 버실 생각입니까? 다다익선, 고고익선. 돈은 많이 벌수록 좋고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수익이 높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할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 한들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그 방법을 개발했다면 그 방법을 내게 알려줄까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제가 틀렸습니다. 직접 투자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파라고 부르죠. 시장이 마이너스 10%일 때 나는 9%만 손실을 보고 시장이 10% 오를 때 나는 11%를 벌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선수들이나 이름 모를 음지의 고수들은 하락장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수익률에서 약간의 엣지만 더 가지고 있어도 예적금 금리 정도는 가뿐히 뛰어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으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시장을 장시간 이기고 15% 이상의 연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힘든 일입니다. 시드가 커질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돈을 잃어봐야만 깨닫습니다. 당신의 투자에 일정한 방법이나 철학이 있나요? 그 방법으로 투자하면 당신의 자산이 연평균 몇 %씩 증식되나요? 투자 규모를 키워도 그 투자법이 아직 유효한가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투자법은 그야말로 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짜장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재료 공수, 손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 조리 과정을 시스템화할 수 없으면 평생 자신의 손맛으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죠. 확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이밍을 보지 않는 존버 투자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2022년 12월 1일에 사서 12월 29일까지 한 달을 들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나는 존리 선생님 말만 듣고 열심히 버텼을 뿐인데 손해가 나버렸네요. 돈 넣고 버티면 승리하는 게 주식 투자라면서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한 달이 짧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12월 29일에 샀으면 여기 12월 1일이 아니라 여기 11%가 떨어졌을 때 이때 샀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주식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스 난 주식도 있고 마이너스가 난 주식들도 있네요. 특히 여기 삼성전자 등락률보다 더 우월한 가격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도 있고 훨씬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들고 버텼을 때 지수를 이길 수가 있죠. 참고로 이렇게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종목이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ETF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타이밍 역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하락률 순위 두 번째인 이 플리토를 12월 중순에 이 저점에서 잡았었다면 아마 최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를 종목이나 떨어질 종목, 또 들어가고 나와야 할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도 있고 차트를 보는 사람도 있고 호재나 수급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DCF 같은 걸 이용해서 적정 가치를 계산해 보는 사람, 퀀트를 하는 사람, 심지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사람, 방법론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정답이 있었다면 모두가 그 방법을 썼겠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오늘 맞았던 것이 내일 틀리고 오늘 틀렸던 것이 내일 맞을 때가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돈을 잃으려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요. 제가 첫 영상에서 복권의 기대값을 찾을 수 있다면 매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죠. 확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횟수를 반복하면 돈이 벌린다는 게 그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정말 유효한 확률적 우위가 있는 방법이라면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차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 그래프들은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운영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쇼패팅이나 파생상품 같은 건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부분도 있고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우위를 확보하면서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지루해질까봐 이제 자세한 투자 방법론은 다시 찍어서 다시 올릴 예정이지만 시장 초과 수익이라는 게 허상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개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잘하면 뭐하러 유튜브를 하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의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애초에 제 유튜브는 몇 억을 몇십억으로 뻥튀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제가 이 방법을 깨우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지내왔고 그래서 제 초기 자본이 거의 녹아내리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거의 잃지 않지만 안전한 투자를 하는 대가로 수익률이 많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 목표인 시그니엘 입성을 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택한 방법이 제 현금 흐름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파이프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튜브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려면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줘야겠죠. 뭐 그게 재미든 의미든 돈이든 여러분의 시간을 쏟을 만큼의 가치.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옛 적금보다는 좀 더 나은, 구체적으로는 1,000만 원 정도에서 1억 이하 정도의 작은 시드로는 연 10% 정도의 소소한 수익을 만드는 방법 정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코인 매매를 이제 막 시작했거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계산 같은 거 없이 감이나 소문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에 맞는 눈높이에서 팁을 좀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치 투자자가 가격을 왜 신경 써야 하는지, 트레이더가 재무제표를 왜 봐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트래픽이 좀 모이면 매매 방식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시였습니다.